자, 안녕하십니까. 외국어 영역 대표 강사 로즈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여름방학만을 위한 계획표 짜기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지금쯤이 기말고사가 슬슬 끝나는 시점이 될 거고요.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6월달 성적표 받으셨죠? 성적표 받으시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6월달 성적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심기일전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성적을 올려야 되고 얼마만큼 처절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요. 자,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자칫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신 다음에 여름방학 시작하려면요. 여름방학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거의 18일 기점 이후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프라인 학원들이 18일을 기준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합니다. 근데 재학생 친구들 잘 보면 여름방학에 기말고사 끝난 지가 언젠데요. 예를 들어 한 5일 전으로는 다 끝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본격적인 시작은 20일 시점 기점으로 시작하실 거고요. 즉 우리들한테는 보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붕 떴습니다. 그러면 보름 동안이라면 진짜 처절하고 진짜 체계적으로 살 거면 보름이면 너 사실은 인강 하나쯤 완강할 수도 있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20강 안짝으로 한강전을 만드시기 때문에요. 너 마음먹으면 분명히 한강자도 완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요. 자칫 무슨 하냐면요. 기말고사 보느라고 너 힘들었던 너 놀아라. 어차피 여름방학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15일 보름 동안을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시죠. 그때 재수생 언니 오빠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재수생 언니 오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학사 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재수생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근데 재학생 친구들은 자기가 보는 게 재학생들이니까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뭐 무슨 어디 빕스도 가야겠고 그동안 못 놀았으니까 노래방도 가야겠고 어차피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름을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D-Day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조심 어머 벌써 130일이야 어머 벌써 100일이야 이러면서요.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세요? 지금부터라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라면요. 바로 여러분들은 수능 모드로 돌아오셔서 여름방학을 위한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표를 짜셔야 합니다. 실제 6월달 모의평가 얘기부터요. 오늘 제가 좀 긴 얘기를 하려고요. 여름방학 시간표를 만들려면 if I were you,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죠. 내가 너라면 나는 조금 더 현명하게 계획표를 짤 거예요. 24시간 중에 20시간 공부, 4시간 잠. 이건 불가능하신 거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은 욕심을 내도 되죠. 왜냐면 학사 일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24시간이 네가 주어진 시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를 진짜 잘 노려야 된다고요. 근데 자칫 그냥 열심히도 공부해. 내가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요. 지금 마감 다 등록 나오는 거 보면 끝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매출을 막 보면 여름방학인 걸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과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60만 수험생들은 수험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열심히 할걸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건 게임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공부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그 순서대로 따르셔야죠. 자, 6월달 성적표를 받으셨죠?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6월달 성적표를 먼저 받으시면 가나다군 적어도 학교를 정하세요. 아직도 나는 가군에 서울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군에는 그 다음에니까 고대 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심란한 친구들이죠. 각각 가나다군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들에 해당하는 거 가나다군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하셔야죠. 먼저 그 이전부터 선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은 재학생, 재수생, 반수생, N수생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험을 봤다는 성적표잖아.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제 말은 3월달, 4월달 모의평가는 우리 재학생 친구들만 봤잖아요. 재수생 언니 오빠들이 빠져 있고요. 사설 모의평가라면 재학생들이 빠져 있고 재수생 친구들만 시험 본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6월달 성적표란 말이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고 싶은 대학, 가나다군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중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씩은 픽스를 해놓으시라고. 그리고 네가 6월달 성적표를 기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선정을 하셔야죠.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나다군이 뭐 하나 나오겠죠. 실제 우리가 가나다군에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요. 그러면 먼저 가고 싶은 대학 있잖니?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말고 가고 싶은 대학의 작년 경쟁률도 일단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는 원점수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한지 혹은 등급으로 얼마만큼의 등급인지 이것도 이제 작년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학교의 작년 결제율 거기에 내가 가산점이 뭐가 더 있는지 원점수가 혹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기타 등등을 한번 다 따져보시라고요. 정확한 데이터 성적표가 있으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걸 먼저 선정해서 이것들을 판별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 정말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 똑같아지려면 과연 나 얼마만큼 처절하게 공부해야 되지? 몇 등급 더 올려야 되는 거지? 몇 점을 더 제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몇만 명의 학생들을 더 제껴야 내가 과연 가고 싶은 대학에 오를 수 있는 거지? 이거 표본을 만드셔야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의미 없다 했잖아요. 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만큼 갈 때까지 너 얼마만큼 성적을 올려야 되는지, 몇 명을 제껴야 되는지, 몇 등급을 올려야 되는지 적어도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열받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만 해요. 대가리 쳐박고 맨날 문제는 풀고 있지만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정확한 너의 표준 데이터가 나왔다 치자. 물론 제가 오늘 시간표를 짤게요. 아주 크게는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말고 여름 방학만을 위해서 계획표를 어떻게 짜야 된다라는 얘기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하 위권, 상중하 위권들이 각각 있다면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상위권은 1등급이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1등급 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사실은 2등급, 3등급과 비슷한 2등급이라면 네가 조금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야 될 수도 있고 그치? 중위권 친구들은 우리 3, 4, 5등급이라고 치자. 하위권 친구들은 6, 7, 8등급이라고 치자. 9등급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중하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실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건 얘죠. 얘가 이제 대박 뚱뚱한 거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열심히 현명하게 공부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넌 상위권으로 진입할 텐데요. 조금 더 멍청하게 공부하시면 바로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이 친구들이 사실상 가장 걱정거리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위권 친구들은요. 긍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등급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하신다면 엉덩이 붙여놓고 진짜 열심히만 공부하신다면 넌 오를 성적밖에 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하위권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하나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제 외국어 영역의 상중하를 제가 등급별로 대략 나눴다면 크게는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죠. 외국어 영역의 구문과 어휘가 복잡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리딩 스킬을 많이 쓴다기보다는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 연습이랑 구조 연습이 되고 있는지 요걸 좀 완벽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제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뭐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을 거고요. 구문 독해가 완벽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구조나 구문 독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요게 이제 리딩 스킬을 조금 병행하면 아주 조금 병행하면 더 효율적인 정답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구조 구문 독해는 항상 나무보기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요. 그게 되시는데 상위권 친구들 이제 리딩 스킬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구구장창 해석만 해서 유형별 스킬이 없으니까 답이 틀리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두 개는 병행돼야 되기는 하는데 구조 구문 독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우리 상위권 친구들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여름방학이라면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도전하셔도 되죠.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기출문제나 우리 수능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연습으로 해요. 고난이도 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집을 추천해 줄 수도 있지만 실제 인강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출판사 이름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요. 실제 EBS는 공용이니까 예를 들면 NJ 시리즈 이름이 붙은 거예요. 고득점 300제, 어버버이 100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니까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걸로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너 혼자 공부하는 건 구문 연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으로 문제풀이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였고요.
중위권 친구들이면요. 구조하고 구문하고 연습이 있다면요. 리딩 스킬이랑 구문 구조 독해가 병행의 50대 50의 확률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친구들이 내가 제일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했죠.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상위권으로 진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조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넌 바로 하위권으로 떨어져요.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은 작업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여름방학이라면 중위권 친구들은요. 먼저 개념 복습 정리부터요. 개념 총정리부터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총정리라고 하는 건 독해, 어법, 어휘, 듣기가 있다면 각각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한 개념 총정리. 그리고 독해도 항상 제가 나무보기, 숲보기가 공존하게 공부해야 된다 했으니까 나무보기로 한 문장씩 정확하게 해석되는 건 되나? 그리고 숲보기로 문장 전체가 이 단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보며 리딩 스킬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연습이 다 돼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개념의 총정리하고 약점 보완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지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름방학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개념 총정리와 약점 보완이 되고 실질적인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실습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습 단계라고 하면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나? 라고 하는 실습 단계 한두 회 정도만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아. 왜냐면 중위권 친구들아 너한테 9월달 10월달에도 또 주장창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많단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양치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중위권 친구들은요.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로 이제 실전 점검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양치기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다 되었고 지 약점 보완할 거 다 보완했으니까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요. 근데 중위권 친구들이라면 먼저 문제를 풀려면 항상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네가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잖니. 그건 이제 9월달 10월달에 해도 괜찮다고. 11월도 사실은 있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름방학 시점에서 네가 부족한 거예요. 듣기, 독해, 어휘, 어법이 있다면 그중에 부족한 개념들 총정리하시자 약점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 단계로 한두 회분 내가 여지까지 배운 게 잘 적용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실습 단계라고 하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거 적용하는 거야. 야 알고 있는데 개념에 적용을 못하면 아무 말짱 또르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지금 중위권 친구들한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하위권 친구들이라면요. 무슨 구문, 구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실제 이 친구들은 어휘 확보에 가장 많은 걸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휘 학습은 듣기 평가 영역할 때도 사실은 어휘가 근간이고요. 독해를 하려고 해도 어휘가 안 잡히면 여러분들은 독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위권 친구들은 단어부터 많이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씩 해석하는 구조 구문이 되려면 또 어법이 돼야 돼. 어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문장 구조 분석이 돼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단기간에 점수 상승률이 많으려면 리딩 스킬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제 강좌 중에 숲보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 RTS라고 하던가 아니면 조금 난이도 쉬운 거는 SBS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각각 이 친구들은 지금 아직 개념적인 부분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냥 독해니까 영어니까 무조건 해석하면 되겠지. 요렇게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각 문제 유형별로 풀어야 하는 전략 방법과 기술 방법들이 다르니까 아마 단기간에 점수 상승률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각각 저는 지금 상중하에 맞춰서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상위권 친구들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문제풀이 많이 푸는 것보단 결국엔 개념 총점력 약습하고 약점 보완하고 실습 단계로 한 번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통해 적용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우리 하위권 친구들이라면 일단 어휘 확보가 가장 급선무일 거고 그것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기술을 익히는 게 어쩌면 빠른 단기간 점수 상승률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제 방법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네가 공부하고 있던 방법이 있으면 네 공부 방법보다는 사실은 내 공부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수험생들과 지낸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 넌 고작 지금 수험생이 19세라면 처음 하는 거고 재수생이라면 두 번째 하는 거지만 전 14년을 수험생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 방법이 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없다고 했으니까 네 거가 조금 이상하면 내 걸로 보완을 하라는 소리였어. 이게 이제 먼저 크게 왁구를 한번 잡아본 거야. 다시 얘기하면 6월달 성적표 받았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정했어?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의 경쟁률, 원점수, 표준점수 나에게 뭐가 더 가산치가 많은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가 몇 등을, 몇 점을, 몇 명을 제껴야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보라는 소리였어. 그 분석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의 학습 방향이 나와야지.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라면 학습 방향 목표치를 정해도 되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지금 시점이 7월 달이에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칩시다. 11월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달로 보면 우리한테 어찌 보면 더 많은 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우리 재학생 친구들이 됐던 재수생 친구들이 됐던 본격적인 새학기 시작은 3월 달이었죠. 그러면 3, 4, 5, 6 여러분들은 4개월을 보내셨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성적을 갖고 좌절할 필요는 없고 지금 네 성적을 갖고 영역별을 뭘 포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난 듣기가 안 되니까 듣기까지 거 버리고 뭐 어법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어법 2문제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엔 여러분들 다 포기하시게 될걸요. 어법 2문제 포기하시는 순간 넌 구문독해가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 독해도 포기하신다는 소리예요. 독해 포기하시면 어휘도 포기하셔야죠. 다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지. 내 말은 네가 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보낼 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성적표에 물론 좌절할 수도 있지. 근데 아직 꾸림은 우리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쉽게 지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네 6월달 성적표를 갖고 데이터를 만들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의 학습 방향을 전해놓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크게 왁구를 세우라고요. 저 같으면요. 먼저 이렇게 7월달부터 9월달에 너네들 시간표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은 지엽적으로 먼저 짠단 말이에요. 오늘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어 영역 몇 페이지부터 몇 회까지 완전 세부적으로요. 또 뭐 월요일 그 다음에는 수리 영역 뭐부터 인강 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습하기 막 이렇게 짜여져 있죠. 그건 오늘 하루 단위들의 시간표잖아요. 그 지엽적인 거죠. 크게 먼저 펼쳐서요. 7월부터 11월까지요. 예를 들어볼게. 나 같으면 7월 달에 1학기 개념 총정리할 거예요. 제가 지금 시점으로 개선한 강좌가 전 영역 완전 학습이에요. 그게 1학기 내용들의 영역별 개념 총정리요. 듣기, 독해, 어휘, 어법에 해당하는 개념 총정리하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반드시 약점이 나와요. 그 약점이 유형별 약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영역별 약점일 수도 있어요. 영역별 약점이라면 듣기, 독해, 어휘, 어법 중에 뭔가 부족한 거고요. 유형별 약점이라면 듣기 중에서도 말하기가 혹은 독해 중에서도 빈칸 추론이 아니면 어법 문제 중에서도 A, B 박스형 말고 밑줄형 문제가 뭐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약점 보완을 하는 걸로 7월달을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혹은 그게 시간적인 여유가 또 괜찮으면 실습 단계. 아까 말했었지? 딱 이 학습법은 중위권 학생들이 총정리하는 이 학습법이에요. 모의고사 한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그동안 개념 정리한 거, 약점 보완한 거 잘 적용이 되고 있나? 요거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 7월달 한 달 동안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일단 계획표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표고요. 그리고 재학생 친구들 너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논댔지. 15일 동안이면 너 인강도 완강 하나 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시간 충분히 활용하고 왜 시간표가 안 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활용하라고. 그리고 8월 달에 나 같으면 if I were you 라고 밝혔으니까요. 전 8월 달에 완전 기출문제 분석할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기출문제는 분석만 하죠. 그러니까 분석도 못해요. 그냥 문제 너네 모의고사 푸는 거 해볼까? 기출문제 70분을 잰다. 1회 모의고사를 푼다. 1회 모의고사 푼 다음에 네 뭐 하는데요? 채점한다. 채점하고 뭐 하는데요? 뒤에 뭐 틀렸는지 확인한다. 맞지? 그리고 뭐 단어 외울 거 있으면 뭐 구문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2회 모의고사를 푼다. 계속 풀고 있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안 나온다고 했죠.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10학년도 우리 예상하는 분석 때문에 사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상 그 분석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뭐가 됐든 간에 방학 동안에는요. 이 기출문제를 뭐 5개년, 6개년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3개년의 기출문제를요. 한번 다 빠삭하게 풀어보셔야죠. 그 기출문제들에는 수능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요. 그러면 얘들아 이걸 3개년만 풀어도 너는 총 9회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9회분이면 얼마나 많은 양인데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회분씩 풀고 싶은데 너 그러면 30회 모의고사 푼다는 소리다? 시중에 30회 모의고사 문제집을 갖고 있는 거 없단다. 시중에 문제집도 잘 보면 6회분, 적게는 4회분, 많게는 7회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네가 한 달량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벌써 평가원 가고 수능 9월만 쳐도 이게 1년치잖아. 근데 그거 3년치 한다면 9개 모의고사잖아. 또 충분해. 근데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제 말은 앞에 1학기 때 개념과 유형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학습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상중하를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요. 9월달이요. 생각보다 9월달이요. 발등에 불 떨어지긴 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엔 우리가 일단 중간고사가 꼈고요. 9월달에 또 모의평가가 꼈습니다. 모의평가 낀 다음에 좌절하게도 잠시 바로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뭐 중간고사 때문에 또 겨울이 없는 상태가 되죠. 10월달에는 또 추석이 꼈습니다. 생각 외로 되게 바쁜 시기이긴 한데요.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안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요때 뭐 있냐? 2학기 수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친구들은 설레하다가 공부할 시간을 많이 놓쳐요.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제 파이널 총정리 이거 하셔야죠. 파이널 총정리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도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파이널 총정리 하시고 필살기 하시고 네가 오답 노치 정리한 거 오답 체크, 오답 분석 다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9월달, 10월달을 채워나가셔야죠. 11월은 거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요건 잠깐 제낄게. 그럼 먼저 제 말은 큰 왁구가 나와야 돼.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여름방학 계획표 세우기 요것만 얘기하기로 했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7월 말에서 8월 달까지 즉 한 8주 길게는요. 아니면 적게는 한 6주 정도의 여름방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6주도 안 나오죠.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7월 20일 날 방학해서 8월 20일 날 개학이니까 4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네가 그 시간을 다 땡겨오라고. 8월 말까지도 여름방학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7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바로 여름방학으로 네가 수능 모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게는 더 늘릴 수도 있어. 맞니? 요 시간에 최대 학습량을 끌어놓으셔야 돼. 우리 재학생 친구들이라면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래?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짜놨잖니? 대략적인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9월달 모의평가가 있기 바로 직전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까지 6주의 프로그램이 또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9월달 모의평가를 받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크게 왁구는 세워놨잖아 지금. 1학기 내용 청정리, 기출문제 분석, 뭐 파이널 총정리. 그럼 벌써 얘들아 여기가 양측이죠. 양측은 나중에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9회분, 3개년이라고 했으니까 9회분을 푼다고 치면 9, 5, 40, 400문제 푸는데 벌써?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도요. 선생님들 모의고사가 저도 마찬가지로 4회분, 5회분, 6회분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또 300문제 푼다는 소린데요. 6, 5, 30 그것만 해도 30이네. 9, 5, 40 얘는 400문제라는 소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량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벌써부터 초창기부터 막 문제풀이에 열을 올리냐고. 먼저 개념부터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중하위권 친구라면 아마 개념이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7월달, 8월달을 다 그렇게 쓰셔도 돼. 말했지.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9월달, 10월달에 양치기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름방학을 통짜로 다 이거 하는데 쓰셔도 괜찮다고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문제풀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6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9월달 모의고사 우리한테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났어. 근데 아까쯤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요거 나눠놨지. 근데 네가 요때쯤 돼서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에 똔똔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시행착오를 거쳤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다시 요게 10월달부터 성적표가 나오려면 9월 말일 테니까요.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또 5주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2번, 크게는 내가 11월까지 짰는데 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여름방학 6주가 나왔고요. 9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나온 다음 다시 너의 세부적인 보완 약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또 5주 정도의 시간은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5주 정도의 시간 프로그램을 다시 짜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자, 저는 이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에 충분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제 말의 본질은 이해했니 얘들아? 먼저 성적표 갖고 널 분석해. 그리고 네가 지금 몇 위권의 학생인가 상중하에서 구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 다음 크게는 7월부터 11월까지 크게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외국어 영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길 여름방학 얘기만 제가 다시 하겠다고요. 자, 여름방학 때요. 우리 재수인 친구들이라면 원래 외국어 영역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 거 충분해요. 근데 재학생 친구들하면요. 하루에 외국어 영역 2시간 공부하는 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제 말은 네가 인강을 듣거나 혹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 말고요. 혼자 순수하게 네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인강을 듣거나 학원 수업을 듣는 걸 네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선생님들이 풀어주신 공부죠. 네 스스로 다시 체득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인 게 재학생들은 평일엔 불가능했다고. 방학이라면 이제 가능하지. 야, 외국어 영역만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국영수사 같은 걸 다 공부해야 되면 언어 영역 2시간, 수리 영역 2시간, 뭐 외국어 영역 2시간. 이게 재학생들이 어떻게 시간표가 나오겠니? 근데 방학이라면 가능하다 했지. 저는 말이다. 2시간 반짜리요. 하루에 외국어 영역 2시간 반. 그래, 2시간에서 2시간 반.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한번 시간표를 짜보세요. 6주 동안이에요. 방학이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내가 다 써볼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으면 말이다. 먼저 하루에 20분 단위로 듣기 평가는 오전이 됐던 혹은 오후가 됐던 1시간 빼놔. 듣기 시간은 무조건 20분이야. 물론 듣기도 학습 방법이 먼저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실전 문제를 풀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문제풀이를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하루에 무조건 듣기는 20분 그냥 픽스해 놓으세요. 월화수목 금까지만 할게요. 월화수목 금까지요. 근데 예를 들어 네가 실전 문제풀이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1회분 모의고사예요. 20분 들으면 1번부터 17번까지 이제 한 회분 들으신 거잖아요. 채점하고 주무세요. 그럼 화요일 날은요. 듣기평가 1회분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기가 틀린 건 다시 들어보고 싶게 되어 있어요. 뭐가 틀렸는지 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근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다시 보는 작업을 하지 마세요. 듣기는 양치기보단 질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정확하게 듣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요? 똑같은 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월화수목금 매일 하루씩 듣는다고 치르면 넌 벌써 5회분을 들을 수 있어. 맞니? 4주면 5사 20회분의 듣기평가를 들을 수 있어. 듣기평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양치기가. 정확하게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듣기평가 1회분 모의고사 듣고 자기. 화요일날 1회분 모의고사 다시 듣기. 근데 틀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귀 기울여서 다시 듣기. 수요일날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그래도 진짜 안 들리는 게 있을걸? 그건 네가 다른 단어를 모르거나 발음이나 축약을 모른다는 소리일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보완하시면서 다시 보시는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비로소 목요일날 2회분 모의고사를 또 한번 듣는 거죠. 2회분 모의고사 또 1번부터 17번까지 다 들으면 20분 지나갈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채점하고 주무셔야죠. 그리고 금요일날이요. 그 2회분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 2회분 다시 틀린 거 위주로 들어보시다가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또 2회분에 끝까지 듣다 보면 안 들리는 거 스크립트 확인하시고 그때 표현을 암기하셔야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만 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20분씩이요. 저는 일주일에 2회분밖에 못 들었어요. 맞지? 근데 완전 정확하게 들었지. 그러면 그게 한 4주 간다고 치면 2회분이니까 8회분 들어본 거네. 맞지? 그러면 6주 완성이라면 너는 아마 12회 정도의 듣기평가를 듣게 될걸? 충분해. 그거면 양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질치기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2시간 반 프로젝트예요. 자요. 독해요. 독해는요. 절대적으로 나무보기 하고요. 숲보기가 공존하게 짜셔야 돼요. 나무보기와 숲보기가 공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나는 시간적인 걸 독해를 하루에 20분씩이라고 픽스를 했잖니. 적어도 독해 포지션은 많으니까 제가 1시간이라고 한번 감안을 해볼게. 1시간 동안에 몇 문제를 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 상위권 친구라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거고 하위권 친구라면 문장 해석이 잘 안 보일 테니까요. 몇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나름대로 정해놓으세요. 그걸 넌 1시간에 10개만 풀겠다. 1시간에 꾸준히 난 7개씩만 풀겠다. 한번 이렇게. 그럼 만약에 10개를 푼다고 칠게. 10개를 또 토요일? 그래 우리가 사람인지라 일요일은 배제해 놓을게요. 자요 1시간 동안요. 너가 먼저 모의고사 풀듯이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듯이 10개의 문제를 푼다고 치면요. 그 문제가 1시간당 한 문제당 70초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한 지문당 70초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문제라면 10몇 분이면 푼다는 소리예요. 맞니?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그냥 풀어.
독해 문제 중에 유형별로의 뭐 주제 제목이다. 아니면 빈칸이다. 뭐 이런 거 잡아서 막 모의고사 문제를 풀듯이 하세요. 유형별 학습 전략도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모의고사 풀듯이 풀다고 하는 게 숙복이에요. 즉, 유형별로 내가 전략은 제대로 쌓여오고 있나? 유형별 전략 전술들은 알고 있나? 출제자 의도는 알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들 풀듯이 하라는 소리였어요. 맞은 게 있을 테고 틀린 게 있을 때죠. 그럼 그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근데 그 문제를 다시 볼 때는요. 구문 독해 하시면서요. 혹은 구조 독해 하시면서요. 정확하게 끊어읽긴 되나? 본동사는 찾았나? 수식 받은 건 내가 알 수 있나? 즉 말하자면 유형 구문 정리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법들에 해당하는 거 다시 정리하시라는 소리예요. 구조 독해 되려면 본동사 찾으려면 반드시 수식의 명사 아니면 뭐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게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의고사 풀듯이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문제를 보실 때는 꼼꼼하게 한 문장씩 정확하게 분석하시면서 그렇게 너의 양을 늘리세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게 빨라지면 더 많은 문제를 1시간에 10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도 분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건 제한되어 있는 양이 없으니까 네가 나름대로 하라고. 됐지? 저는 웬만하면 토요일은 좀 빼놓을게요. 토요일은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 10개씩이면 50문항 정도밖에 정리를 못했지. 근데 50문항이면 되게 많다? 한 주에 50문항이잖아. 독해가. 그럼 한 주에 50문항이면 6주면 5, 6에 30, 300문항의 독해를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요. 네가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유형별로도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다시 구문 독해를 봤으니까 2번씩 그 문제를 다시 본 거죠. 그럼 넌 600개의 독해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근데 좀 체계적으로 하라고 해야 돼 말은. 문제만 주구장창 풀지 말고요. 그 다음 어법이요. 어법에 해당하는 건 제 생각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1학기에 개념 정리가 어법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중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어법 영역이에요. 그냥 문제집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셔야 그 내용 정리를 갖고 적용 연습을 하는 게 또 틀린 게 어법 영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이라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인강이 됐던 학원이 됐던 개념 정리부터 충원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문제 푸시면 되죠. 문제를 풀 때는 니네가 그냥 대충 느낌이 이게 이거 이래 이거 말고요. 밑줄마다 박스마다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지? 여기선 아씨 ing pp니까 분사겠다. 여기는 is네 are네 수일 치겠다. 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라고요. 출제자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각각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땐 뭐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생각하시면서 꼼꼼히 푸시는 연습을 하라고요. 제 생각에 어법 문제는 제가 한 30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총 시간 쓴 게요. 20분, 그리고 1시간, 그리고 이제 어법 30분.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푸시는 것보다는요. 실제 이 어법은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도 되지만 독해를 하기 위한 구문어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라는 소리였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어법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둬서 40분 정도요? 그래요. 그래도 지금 2시간 썼어요. 맞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휘가 남잖아. 어휘에 해당하는 건 따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짜투리 시간을 네가 충분히 활용해. 내 생각엔 이 어휘를 네가 독해하시면서 어휘장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또 나름대로 네가 갖고 있는 따로 단어장, 시중 단어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됐던 게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그러면 외국어 영역 2시간에서 2시간 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벌써 듣기평가는 우리가 6주 갈 거니까 벌써 몇 회분의 듣기평가를 반복적으로 들으시게 될 거고요. 독해는 하루에 10개의 지문만 해도요. 네가 6주라면 아까 계산 나왔었죠? 한 주에 10개니까 50개. 그러면 6주면 5, 6에 300개. 근데 2번씩 풀어봤으니까 너는 600개의 독해 지문을 보게 된다는 소리고요. 어법에 해당하는 것도 쭉 정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우리가 기계는 아닌지라 네가 다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부터 다지기 작업을 잘하라고 했어요. 혹시나 토요일이요. 네가 못 지킨 게 있으면 충원하셔야죠. 혹은 토요일이요. 네가 진짜로 열심히 해왔다면 넌 지금 하루쯤 쉬어도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녹슬게 계속 일만 할 수가 있니? 그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날 잡아서 하나쯤 이제 우리는 듣기 독해 어휘 어법을 따로따로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말고요. 실전 모의고사예요. 즉 1회분 모의고사에 1번부터 50번까지를 한번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다 풀어보시는데 70분이잖아요. 외국어 영역 주어진 시간이야. 그리고 네가 다시 점검하는데 한 1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우리의 예상 2시간이 나옵니다.
하루에 2시간씩이라면요. 네가 만약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루에 쉴 수 있는 시간도 나와요. 사람이니까 조금씩은 놀아야죠. 근데 외국어 영역 2시간 공부하는 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계획을 짜. 물론 제가 말했습니다. 상중 하위권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달라요.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풀이 위주로요. 좀 어려운 독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중업권 친구들이라면 듣기 독해 어휘 어휘 다 개념 정리가 되도록 짜야 되고요. 우리 하위권 친구들이라면 어휘하고요. 제가 유형 독해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쓰라고 했고요. 포커스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세팅은 안 달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처절하게 계획표를 짜.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나보다 덜 처절하세요? 저요? 아파도 수업해요. 아파도 휴강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인강 올려준다고 한 거 저 완강 안 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다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오히려 시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았고요. 난 여러분들 아프지도 않고 나도 수업하기 싫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니? 난 티 안 내.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수험생, 넌 공부하는 게 네 직업이야. 근데 뭐 공부를 계속 게을리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다 제끼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공부인 거죠. 너의 일에서 충실히 하세요. 그래야 11월이 아름답겠죠. 지금 고통을 좀 이겨내야 11월의 기쁨의 감사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러지. 질질 싸매고 남들한테 끌려다니지 마. 그리고 너무 인강 많이 듣거나 학원 많이 들으면서 강의쟁이만 되지 마세요.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요. 마치 선생님이 풀어주신 게 네가 푼 것처럼 즉 네 공부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제가 아까 계획을 세운 건요. 인강 듣고 학원 듣고 학교 가는 그 시간 다 빼고 혼자 스스로 하는 공부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거의 1시간 걸쳐서 얘기했는데 충분한 여러분들에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현명하고 실천적일 수 있는 계획 방안을 짜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24시간 중에 4시간 안 자셔도 됩니다. 현명하게만 짜시고 꾸준히만 실행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적표에 9월달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TCC의 독해학습법 그리고 각각 뭐 듣기학습법 혹은 어휘학습법이라고 하는 영역별 학습법도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서 하나 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도움을 좀 받으셔서요. 어차피 저는 대표 강사인지라 좀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어깨가 좀 무거워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영역별로도 잘했으면 좋겠고 외국어 영역 다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점을 기점으로 저도 독해, 듣기, 어휘 각각 어법에 해당하는 학습법을 하나 둘씩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